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첫 자체 사업으로 금융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가운데 유관업체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공공데이터 포털을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등록 신청을 한 개인과 업체는 총 104곳으로 이들 업체는 약 4만 4천 건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 융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2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습니다. 이 중 금융혁신 분야는 102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는 8월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이데이터 도입 등 보다 많은 혁신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공황 당시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던 뉴딜 정책을 본떠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일자리 창출, 대형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테크핀 시대를 크게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대면 거래가 소비를 넘어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온라인 결제 비중은 약 31.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IT 업계는 데이터와 AI 기술 등 각 회사의 경쟁력을 앞세워서 테크핀 사업을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핀테크 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좀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게 금융위원회가 공공데이터를 오픈했다, 개방했다라는 기사였어요. 유관업체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초반이지만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금융위원회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어떤 건가요? 네, 금융위원회의 첫 자체 공공기관에서 자체 사업이고요. 첫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이 공공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수요를 요청하는 업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4월부터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 5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마 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 등으로 약 4천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 개방 실적과 비교할 때 이 금융 분야는 공공 데이터 활용 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다른 분야의 공공 데이터와 융복합을 촉진하여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4천만 데이터를 줄 테니 혁신적인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좀 귀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것을 오픈하고 그에 활용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어떤 금융 서비스들이 조금 더 탄생하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해 보자면 첫 번째로 통합기업 정보와 통합공시 정보를 활용한 기업 분석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의 기본 정보나 재무 정보, 그리고 법규 위반 사항, 그리고 제재 정보 등과 같은 금융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 분석을 평가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금융회사 정보를 활용한 금융회사 안전 신호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금융회사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금융회사의 위치, 그리고 경영의 안정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합공시 정보 및 통합자본시장 정보를 활용한 투자기업 알림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투자기업의 공시사항, 또 배당 정보, 그리고 채권 발행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금융 공공 데이터의 개방으로 사용자들의 이용에 좀 더 편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게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용자들이 뭐 안전한 투자라든지 그런 안전한 재테크 활동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당초 목표가 원래 이런 그 오픈 데이터가 핀테크 회사나 빅데이터 분석 회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공공 데이터 개방이 핀테크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자금의 한계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핀테크 업체에 공공 데이터 개방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한된 데이터로 금융 부분에서 매우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 데이터 개방의 다양한 활용으로 금융 혁신의 기회를 늘리고 창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결합과 활용에 대한 방향성은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가공되기 전의 데이터는 혁신 서비스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뿐만 아니라 금융공공 데이터 개방은 금융혁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금융 데이터가 공공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핀테크 업계에서도 또 한 번 혁신 금융 서비스가 뭐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첫 번째 기사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대표님, 이사님 모시고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기사를 다시 보고서는 뭐였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느낌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규제 샌드박스 무엇인가요? 규제 샌드박스란 말의 뜻이 담겨 있다고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가 제정됐던 이유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전과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틀을 벗어나서 그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규제와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까다로운 금융 규제를 풀어줄 테니 이 규제의 풀 안에서 글로벌 세계에서 새로운 기업이 창조적인 기업이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유로운 시장에서 생각의 경직과 조직과 이런 것들 틀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럼 규제 샌드박스 역시 이 혁신금융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 줄 테니 조금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내 봐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이게 규제 샌드박스여서 10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늘 5월에 출시가 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네, 혹시 차량이 요즘에 이제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제가 이제 강남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킥보드를 한번 타보려고 인증을 했더니 운전면허증을 인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명을 확인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이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등록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서 해당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 허가를 또 부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테니 편리한 어떤 걸 만들어내봐라 했더니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탄생을 했군요. 이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이만큼 좀 성장을 했고 편리한 생활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정립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는 좀 1년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정 과제인 8대 혁신 성장 산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195건을 승인해서 기존의 목표 100건의 2배수 이상을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모델이 한국형 샌드박스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의 신속 확인, 그리고 임시 허가,
그리고 실종, 특례 이 세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실증 테스트 중심으로 금융 분야 위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의 산업 전반을 포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규제 방식을 최대 많이 적용했다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그 비교를 해보면 그 평균 심사 기간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심사 기간이 50일이고 외국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의 심사 기간의 3분의 1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승인 규모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승인됐다고 하는 것이 영국의 사례인데요. 연간 약 40여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100건이 넘은 거의 4배 가까이 이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수치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그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작된 그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핀테크 투자 백서인 만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100% 이제 출자가 가능해서 투자 제약이 해소됐다는 점이 있고, 네. 그리고 핀테크 업무 제휴 시 수익 배분도 자율화했다라는 점도 바로 투자 활성화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이제 금융 서비스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AI 신기술을 바로 인증 방식을 마련했다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빅데이터 활용화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카드 가맹점의 매출 정보와 핀테크 기업의 이 기업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하거나 관리가 훨씬 더 편리해진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급격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서 우리 P2P 업계 또 핀테크 업계가 얼마나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뉴스를 들으시거나 핀테크 관련 기사 보실 때 더욱더 조금 눈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핀테크 뉴스를 더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